요 퇴직소득의 과세이연 제도를 요 사례로 똑같이 숫자까지 집어넣어서 요 사례로 보일 테니까 복습하실 때도 요 사례로 꼭 이해하시길 바래요. 근데 요 그림보다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다. 지금 회사에서 퇴직한 어떤 근로자가 있었는데 퇴직금이 얼마였냐면 4억이었나봐요. 그리고 퇴직세가 얼마였냐면 2천만 원이었나봐요. 원래 퇴직금이 4억. 저 4억에 대해 지금까지 저희 앞에서 배웠던 연분, 연승법 그런 거 해서 구한 세금이 2천만 원이었대요. 그럼 원래 원천징수로 저 2천만 원을 걷어들이고 그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그 퇴직소득자는 별도의 확정신고는 면제돼서 그냥 납세의무 종결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일시금 형태로는 아마 1억을 수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른쪽에 입금 이전 3억이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어디에 입금을 했냐면 연금 계좌에 입금을 했어요. 이 사람 일시금으로 1억만 받고 3억 원은 나중에 연금 수령하고 싶어서 노후 대비하고 싶어서 연금 계좌에 3억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지금 추정사항으로는 이 사람 일시금으로 1억은 그냥 가져가고 3억은 나중에 연금 수령하려고 집어넣었구나. 4억 중에 1억은 뺐고 3억 원 집어넣었구나.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입금. 그럼 저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한 3억 원, 요 명칭이 2연 퇴직소득이에요. 저게 연금소득에서 배웠던 2연 퇴직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또는 연금 외 수령할 때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억 원 연금 계좌에 꽂힌 거 세금 밀어줘야 돼요. 나중에 수령, 연금 수령, 연금 외 수령할 때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연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 2연 퇴직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세 연기시켜줘야 되는 저 세금이 2연 퇴직소득세예요. 그럼 먼저 일시금 1억 원에 대해서는 내가 받았죠. 퇴직금을 받았죠. 그럼요 1억 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1억 원에서 곧바로 실현이 됐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추정해서 먼저 찾아야 되는데 보통 세율 다 비율 방식으로 구해요. 지금 일단 직감적으로 보시면 퇴직금이 4억일 때 퇴직세가 2천이었죠. 그럼 퇴직금이 2억일 때는 얼마죠? 만약에 2억일 때는 반으로 해서 1000이 되겠죠. 1000. 그럼요 1억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도 구해보면 퇴직소득세 2천만 원 중에 1억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2천 중에 1억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4분의 1 500만 원이겠구나. 이 500만 원은 뭐 1억 원 받으면서 원천징수로 떼이고 냈겠구나. 그래서 실수령액은 9억 원천징수된 세액은 500만 원. 잘 생각하셔야 이거 처음에 잘 생각하시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저 3억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수령하면서 내야 되기 때문에 2연 된다 그랬죠. 그럼 2연 퇴직소득세 똑같이 이 방식대로 구해보면 총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는 2천. 근데 저 2천에 대한 퇴직금은 4억. 거기서 2연된 부분이 3억. 그래서 2연 퇴직소득세 1,500만 원을 저런 안분 방식으로 일단 잘 구하실 줄 아셔야 한다. 그래서 2천 중에 실현된 1억 원에 대한 세금 500은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1,500만 원은 나중에 연금 수령 등 할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림에서 어디까지 좀 봤냐면 입금 이전 연금 계좌에 2연 퇴직소득세 3억 꽂혔죠. 그 아래쪽 2연 퇴직소득세 1,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 1 따라가 보시면 2연 퇴직소득세 이렇게 구했죠. 2천만 원 곱하기 4분의 3. 그 4분의 3이 4억 3억 2연 퇴직한 그 금액 비율로 안분했어요. 그럼 여긴 안 써져 있지만 요 느낌도 좀 적어두자. 일시금으로 1억 수령한 거는 500만원 4억분의 1억에 해당되는 부분에 500만원이고 이거 세금은 원천징수로 냈구나. 원천징수 냈구나. 그래서 요건 좀 필기해두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요건을 갖춰서 또는 돈이 필요했을 때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인출을 했다요. 그럼 이제 잠시 연금소득 내용을 머리에서 떠올려야 돼요. 저 인출해서 과세하는 건 연금소득 내용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인출했을 때 지금은 이연퇴직소득의 재원만 있지만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총 사적연금의 재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 이게 1순위로 인출, 그 다음에 이연퇴직소득이 2순위로 인출,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랑 운용수익이 3순위로 인출되죠. 기억나요 이제? 근데 지금 요 상황은 세액공제랑 공제받고 운영수익 이런 건 없고 이연퇴직소득만 있다는 가정인데 연금소득이랑 같이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인출을 얼마 했냐면 5천만 원 했대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연금 수령인지, 법에서 요건을 갖춘 연금 수령인지, 아니면 요건 못 갖춘 연금 외 수령인지에 따라서 소득의 구분도 다르고 세율도 다르고 과세 방식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저 인출 중에서 일정한 요건 갖춘 게 연금 수령, 요건 못 갖춘 건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것으로 봐서 연금 외 수령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럼 연금 수령 요건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첫 번째 55세 이후에 인출할 것, 두 번째로 5년 납입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연퇴직 소득은 다시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연퇴직 소득은 그냥 55세 이후 인출할 것. 플러스 마지막 가장 중요했던 게 그 기상연차에 따른 한도 있었죠. 그 한도. 그래서 한도는 이런 식으로 계산했죠. 평가액에서 개정세법이 이 사람 10년 동안 좀 나누어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가정 때문에 11 빼기 n차 이렇게 썼고, 이 종전 규정은 5년간 나누어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가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을 그냥 남겨두고 6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11 빼기 6 또는 11 빼기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해는 10년, 두 번째는 9년, 그 다음 8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10년간 나누어서 좀 수령해라 라는 측면과, 그래서 좀 더 혜택 주거나 다짜고짜 120%는 곱했었죠. 그래서 요 방식대로 요 산식을 써오면 이연퇴직소득이 3억 원 지금 있는 상태고, 3억 원 지금 계좌에 꽂혀있는 상태고, 그 3억 원을 첫 해라는 가정하에서 1 나누시고 120% 곱하면 연금 수령 한도가 36이 돼요. 5천 중에서 소득세에서 정한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금액은 36이구나. 그럼 나머지 1,400만 원은 외수령이구나. 그럼 이제 이 인출 순서에 따라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때 소득의 재원 다시 한번 복습. 세액공제를 연금 수령했다. 그때 과세 제외죠. 이거 불입 시점에 공제를 못 받았다. 마치 과세가 된 것처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령 시점엔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했다. 당연히 혜택 주고자 연금 소득으로 볼 거예요. 그때 세율은 어떻게 되죠? 요 세율의 70%, 이연퇴직소득세의 70%.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으면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연금 수령했다. 연금소득이죠. 당연히 연금소득. 그때 세율은 5%, 4%, 3%, 나이별로 5, 4, 3. 그리고 얘 종합과세요? 분리과세요? 종합이다? 분리다? 얘는 무조건 분리예요. 얘는 1200만원 따라 달라지죠. 1200만원 초과면 종합, 1200만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분리과세 해도 되고 종합과세 해도 되고, 그 느낌. 그 다음에 얘는 뭐였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 수령했으면 당연히 본래의 소득인 퇴직소득으로 가요. 그때 세금은 이연됐던 세금 이때 내는 거예요. 이연됐던 세금을 이때 내는 것이다. 이연퇴직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때.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으려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연금 외 수령했다면 소득의 구분 모호하다. 어쩔 수 없이 기타 소득. 그때 무조건 분리과세. 세율 15%. 과세 최저한도 배제되죠. 5만원씩 계속해서 인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 지금 갑자기 새로 배우는 느낌, 새로 쓰는 소득세법.
근데 지금은 이연퇴직소득세를 여기서 좀 자세히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이랑 퇴직은 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세무회계에서도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1차 말문제에서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세법학에서도 같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연관된 주제 같이 공부하시 훈련 잘 하시고, 그럼 지금 연금 수령이 36, 연금의 수령이 14인 상태인데 얘의 느낌이 뭐냐면 연금 소득이었고 얘의 소득급은 퇴직소득이었다. 소득의 구분. 그리고 혜택 주고자 분리과세로 누진세율 안 맞게 분리과세로 과세하는 방식이며 얘는 당연히 원칙대로 분류과세를 할 거예요. 하지만 성격은 분리과세랑 거의 동일하다. 원천징수로 그냥 납세만 종결되는 거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율. 얘는 이제 그동안 안 했던 이연퇴직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고 얘는 연금 수령하는 것에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연세의 70%만 과세한다. 즉 30%를 좀 깎아준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먼저 이연퇴직소득을 먼저 구해볼게요. 지금 이연퇴직소득세가 얼마였냐면 1,500만원이었죠. 1,500만원. 지금 3억 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꽂음으로써 세금 1,500만원이 이연됐어요. 나중에 이렇게 수령 시점에 과세한다 그랬어요. 근데 연금 외 수령 1,400만원을 수령했죠, 지금.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지금 이연퇴직소득세가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 이 1,500 중에서 실현된 부분 3억 중에 1,400만원 이 사람 인출했구나. 3억분의 1,400 인출했구나. 다 안분하는 비율 느낌 잘 받으셔야 돼요. 얘가 이연퇴직소득세. 이 3억 원은 이연퇴직소득세의 재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인출한 만큼. 그래서 인출 비율만큼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 느낌을 뭐라고 가지시면 좋냐면 인출 비율. 그래서 이연됐던 퇴직소득세 중에서 이번에 실제로 내가 가져간 거, 실현한 거, 인출한 거 그만큼 과세를 다시 해야겠다. 그럼 이 금액 숫자가 얼마 나오냐면 70만원 나와봐요. 70만원. 그래서 7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연됐던 70만원을 납부하는 구조. 그럼 이제 왼쪽에 3,6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세까지도 구하셔야 되는데 얘도 잘 보셔야 돼요. 얘도 똑같이 1,500만원 곱하기 3억 중에 36을 수령하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이연퇴직소득세가 15. 근데 그 재원이 3억 원. 그 다음에 인출한 비율 36. 수령한 비율, 인출한 비율. 그래서 1,500 곱하기 인출 비율인데 세금 70%만 과세하자예요. 세금 70%만 과세하자. 근데 여기 책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지금 표의 박스에서는 제일 오른쪽에서 연금 수령이 36, 연금의 수령이 14 요거 말한 거죠. 연금 수령 36, 외수령 14. 근데 요 구분은 어떻게 했냐면 한도 때문에 했죠. 한도까진 연금 수령, 한도 초가 연금의 수령. 근데 연금 수령의 아래쪽 연금 소득세 126만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세요 라고 적혀있는데 동그라미 1번을 따라가 보시면 3,600만원 곱하기 5%라고 돼있죠. 3,600만원 곱하기 5%. 근데 5% 대신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 5%, 3,600원 5%를 요 뒤에 거꾸로 놓고 책 방식은 이런 식으로 푼 거예요. 그래서 요게 5%예요. 네, 저 5%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연퇴직소득 실효세율 왼쪽에 나와 있는 그 5%를 과세한 것인데 그 실효세율은 사실 이렇게 푸는 맛이 좀 더 어려워서 실제는 저런 식으로 좀 푸세요. 지금 이연퇴직소득세가 총 3억 중에 1,500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효세율 5%. 그래서 나중에 수령한 때도 요 실효세율로 과세하자라는 게 법정 사실인데 저게 더 까다롭고 그냥
요 오른쪽에 수령 인출 비율 요게 좀 이해가 잘 되죠. 이연퇴직소득 중에서 인출한 비율만큼 다시 가세하는 제도. 그럼 똑같이 연금소득도 이연퇴직소득 중에서 내가 인출한 비율만큼 과세하는데 70%만 과세하겠다. 그래서 항상 정답 일치하기 때문에 요런 통일방 방식으로 풀자. 그래서 실제 여기 책에 보시면 이제 연금의 수령 1,400만원에 대한 세금 아래쪽에 이연퇴직소득세 70만원을 원직 납부하세요 라고 적혀있고 2번을 따라가 봤더니 2번 산식은 또 이렇게 적혀있죠. 1,500만원 곱하기 14 곱하기 70만원. 그래서 통일성 있게 그냥 한 큐로 가시면 돼요. 통일성 있게 다 요런 식으로 풀자. 연금 수령도 요런 식으로 세율을 계산하자예요. 그래서 얘를 좀 필기해 두시고, 얘를 연금소득세 126만원에 어디 뭐가 꽃표시나 아니면 화살표를 그어서 이렇게 구하자 필기해 두시면 좋다. 실제로 계산기 쳐보시면 126만원 나올 거예요.